장사 대놓고 하다 보면 뉴스 어디에 나온다. 야 조심해. 이런 거라도 필요하다. 그렇죠. 미디어 오늘에 나온다. 조심해.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런 부분 상호 감시네요, 일종의. 네, 상호 감시고 상호 감시 자체를 이제 독자분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죠. 이게 상호 감시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게 보도가 돼야 되고 또 다시 이렇게 여러 언론사들이 그것을 또 계속해서 보도를 해주고 그런 게 이제 선순환이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동력이 되겠죠.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 얘기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속이라도 시원하게 털어보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얘기, 우리 사회의 중요한 얘기, 말이라도 제대로 해보자 해서 만든 프로그램 오터뷰. 오늘은 언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제가 봤을 땐 독특한 또 새로운 영역에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인데요. 구독자 여러분 약간 낯선 분일 수도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언론 지형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채린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체를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를 만든 거예요? 네. 조선일보, 한겨레 이렇게? 그렇죠? 네. 그 언론사 이름이 뭐죠? 뉴스 어디? 네. 뉴스 어디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네, 먼저 언론 감시하는 독립언론이라고 뉴스 어디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하는 일이 언론을 감시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미디어 오늘하고 비슷하네요? 네, 아, 비슷한 매체라고 할 네네. 수 있습니다. 언론을 감시한다. 그러면 언론이니까 구체로 기사를 작성하시고 네, 그럼 주제도- 최근에 썼던 기사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쓴 것은 통일교 돈번 언론이라는 시리즈를 썼습니다. 통일교 돈번 언론? 네. 시리즈로요? 몇 네. 번이나 하셨어요? 이거는 짧게 해서 2편 정도 썼습니다. 어떤 언론들이 돈을 벌었습니까? 통일교 돈을? 세계일보는 세계일보 당연한 거고. 네, 세계일보는 어쨌든 통일교가 소유하고 있는 네네. 매체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한 것은 그래도 한국 사회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재래식 언론 말씀하셨잖아요. 뭐 조중동,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그리고 주간지와 월간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가장 제가 문제적인 것은 주간지하고 월간지였거든요. 네. 우리가 그동안 그냥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통일교 관련한 기사형 광고, 그러니까 돈 받고 써준 광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써줬고 매체 이름이 궁금해요. 매체 이름은 제가 검색하실 수 있게 페이지에 다 적어뒀는데 뭐 신동아, 월간중앙, 그다음에 주간경향 주간 경향은 진보인데요? 네, 주간경향도 이제 홍보성 기사. 한겨레 21은요? 한겨레 21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너나 없이 그런 걸 써준다. 돈 주면 기사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기사 내용은 뭐예요? 이를테면 뭐- 한학자가 성모님이다 이런 겁니까? 제가 그 한일 해저 터널 네네. 한 사례만 말씀드리면 한일 해저 터널 있잖아요. 수익 사업하고 가는군요. 그 한일 해저 터널이 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막 그 현실 가능성도 좀 떨어지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막 진척이 되고 있고 되게 중요한 사업인 것처럼 좀 기사를 써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월간 중앙이랑 신동아가 그런 기사를 썼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뭐 건당 1,000만 원, 페이지당 300만 원 이렇게 받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돈벌이가 되네요. 그 대신 중요한 국책 사업이나 이런 거 왜곡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독자 입장에서도 네. 그리고 통일교 신자 입장에서도 통일교가 꽤 괜찮은 종교인가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실상 근데 검증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돈 받고 졌으니까 검증을 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런 언론이 키워준 가짜 영향력 때문에 그런 정교 유착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게 포커스를 맞춰서 좀 기사를 쓴 건입니다. 아니 그러면 뉴스 어디를 창업한 분이신데 네. 그럼 직원은 몇 분이세요? 제가 유일합니다. 사장님 창업주. 네. 좋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네. 자꾸 여쭤볼 수밖에 많이 없는데 원래 질문해 주십시오. 방송이라는 게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게 수익 구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사를 쓰면 그게 뭐 돈이 어떻게 됩니까? 후원제 모델을 저희는 채택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독립언론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독립언론 뉴스 어디. 독립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광고와 후원을 받지 않고 오직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매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00%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한국은 네. 그 뭐죠 도네이션 문화 이런 게 별로 없는 나라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특히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짜로 본다라는 인식이 네. 많이 이렇게 확산돼 있어가지고 쉽지 않기는 한데, 근데 이제 제가 뉴스더를 혼자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긴 네네. 했는데 사실 시작 자체는 이제 뉴스타파 함께 재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뉴스타파라는 우리가 아는 그 매체 네, 거기서 재단을 만들었군요. 네, 그 이름이 함께 재단. 네. 네.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뉴스타파 함께 재단이 독립언론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걸 했어요. 오. 그래서 뉴스타파 같은 또 다른 독립언론을 만들어 보자. 뭔가 그런 사익 추구하는 그런 매체와는 좀 차별화되는 매체를 많이 만들어 보자라는 프로젝트로 시작을 해서 이제 뉴스어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년 6개월 정도 교육과 트레이닝을 받고 거기서 인건비 정도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조금 성장해온. 지금도 이제 뉴스타파 플랫폼을 통해서도 가끔 기사가 나가기도 하고요. 네. 뉴스타파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이제 모태 역할을 해준 건 되게 고마운데 뉴스타파는 예를 들어 기성 언론인들이 많이 모였고 네. 그다음에 정치적 격변 속에서 뭐꼭 반사 이익은 아니지만 이렇게 응집할 수 있었고 네. 그런데 100개를 만들자고 한다면 100개의 독립운동은 네. 그런 무슨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아니 자본이라는 게 꼭 물적 자본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 같은 신뢰도 마찬가지고 네. 뭐 그런 게 없는데 이게 같은 게임인가요? 어떻게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시작할 때 이 어. 독립언론 100개 만들기라는 것 자체가 네. 뉴스타파니까 가능했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약간 허무맹랑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창업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네. 근데 이게 이제 해외로 좀 눈을 돌려보면요. 해외에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언론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독립언론을 함께 재단처럼 지원해주는 거기서 이제 속한 독립언론만 5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도 이 프로젝트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해외 사례도 보고 해외 언론도 만나보고 하다 보니까 한번 해보는 시도는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스 어디를 몇 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2023년 11월에 창간했습니다. 2023년 11월. 이제 3년 차. 2년 한 반 네. 정도 하셨는데 그동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네, 네. 어떻게 먹고 사셨어요? 뉴스타파 창간하고 1년 정도는 이제 운영비나 이제 뉴스 어디 창간하고? 뉴스 어디 창간하고 1년 정도는 운영비는 재단에서 지원을 받았고 인건비도 재단에서 지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기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재단에서도 좀 인큐베이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1년 동안은 지원을 받았고 1년 이후에는 이제 후원자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기도 했고 지금 몇 분이 얼마나 되세요? 100분이 좀 안 되거든요. 100분도 엄청난 거네요, 사실은. 그래서 그 중에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나 뭐 가족 이거 빼면 순수 후원자는 몇 분이세요? 제가 일부러 주변에 이렇게 막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진 않았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일부러. 주변 사람들도 안 해주는데 누가 해줘요? 하여튼 그러면 100분이 다 사실은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뭐 10명 정도 빼고는 네, 뉴스 어디를 보고 후원해 주신 분들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드시네요, 너무 지금. 감사한 일이죠. 네,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YTN이나 연합뉴스 TV 같은 거 볼 때마다 광고가 불만인데 그 무슨 아프리카에 막 물도 못 먹고 이런 굉장히 약간 조작된 것 같은 장면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한 달에 3만 원 안 내면 얘 죽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 도네이션을 막 자극적으로 막 네. 그쵸 막 네. 포르노 방식으로 막 보여주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엄청난 자극이 없으면 후원 회원을 모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짱한 얘기해가지고는. 근데 기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 기사는 더 자극하고는 좀 거리가 먼. 아니 자극을 주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사야 인터넷 가면 공짜로 놀렸는데 니네 것까지 내가 돈 내면서 한 달에 10,000원 내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수 보내드립니다. 대단. 일단 발상 자체가 대단하시고 그 다음에 2년 만에 100명을 모았다는 건 어마어마하네요. 물론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종자가 되네요. 네. 이분들은 그럼 후원자들은
뉴스 어디에 뭘 보고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다 여쭤보지 않아서 네, 그래도 구체적으로 알잖아요. 이렇게. 알 수는 없는데 이제 뉴스 어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뉴스 어디를 시작하면서 좀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 변화를 많이 만들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기사형 광고라고 하면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네네. 그런데 그게 언론에 크게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기사형 광고 들어는 봤지만 그게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근데 한겨레 같은 데도 그 기사인데 읽어보면 기사를 쓴 사람이 부산광역시장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죠, 맞죠? 그런 거 그게 있죠. 기사형 광고죠. 한 면에 쫙 가지고 부산시는 뭐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요라고 실제로 가보면 노인가 봐다라는데 네. 그런 게 기사형 광고인 거죠. 추정을 할 수 있죠.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아예 기자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그러면은, 지들끼리 네, 그런 거 100% 많잖아요. 기사형 광고고. 그런 거 있고 기자가 동원되는 기사형 광고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시민들한테 네. 이 보도가 좀 그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을 좀 체감할 수 있게 그리고 실제로 이 뉴스 어디 기사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예 중에 한 예시는 우리 가습기 살균제 너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도 많이 다치고 또 죽었죠, 심지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하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전에 가습기 살균제의 홍보성 광고, 그러니까 홍보성 기사를 다 PDF로 모아두고 계셨더라고요. 20년 전 기사들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 기사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냐, 어떻게 하고 싶으시냐. 그래서 언론사들한테 사과를 받고 싶은데 사실 언론들이 있어서 가습기 살균제가 알려진 것도 있고 척을 지기가 어렵다. 그리고 자기도 지금 말하기가 되게 힘든 상태라서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게 20년 전 기사니까 언론중재위의 그 조정 대상도 아니에요. 언론중재위는 6개월 이내인가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막 제도를 찾아보다가 언론사에 고충처리인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대신해서 언론사들에게 다 지금도 가습기 살균제 관련한 기사형 광고, 홍보성 기사가 남아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지금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전히 그 기사가 남아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론사들한테 다 요청을 하니까 어떤 곳은 이제 20년 전 기사인데 경향신문이 정정보도, 사과보도를 냈어요. 오, 그리고 어떤 우와. 매체는 완전 무시하기도 했고 개무시. 어떤 네. 매체는 기사를 삭제,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삭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 건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변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피해자분께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기사로 인해서 변화를 체감한 분이 한 분일지라 하더라도 그런 변화를 좀 많이 만들어 나가자. 시민들이 좀 근데 체감할 수 있는. 그거는 약간 언론사의 역할보다는 언론 관련 운동가, 운동 단체 역할처럼 보여요. 저도 이 기사를 내고 이거는 활동가의 역할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네. 받기는 해서 저도 심지어 제가 그 전에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을 하기도 그래? 했었거든요. 어디서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아, 활동가. 민원연이라는데. 아,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활동가로서도 보면서 느낀 게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이 저는 되게 시민들한테 주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그냥 계속 똑같은 기사만 20년째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래서 저널리즘이 조금 다른 형태를 띌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뉴스 어디 시작 자체도 다른 언론사들하고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후원자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저널리즘을 하자라고 해서 활동가라고 지적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좀 그 사건에 뛰어들어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야, 우리 박채린 기자님이란 사람이 궁금해서 네. 뭐 아주 대놓고 호구 조사는 아니니까 조금 약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네. 남들처럼 사셨을 거 아니에요. 뭐 학교 다니고 그래서 학교를 그렇죠. 마쳤어요. 그다음 뭐 하셨어요? 학교를 마치고 혹시 전공 같은 게 대학을 다니셨고? 제가 학부 전공 때는 프랑스 어문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불어, 네. 대학원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널리즘, 언론을 전공했습니다. 가방끈이 기시군요. 저널리즘을 하셨고, 그리고 사회에 진출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불어 불문학에서 저널리즘으로 간 건 좀 뭐 같은 문과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간 거잖아요. 네. 까닭이 있으셨어요? 저널리즘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저는 대학 뭐 초중학교 때부터 뭔가 언론 관련한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기자? 같아요. 뭐 이런 거? 기자라고 특정하진 않았는데 PD를 먼저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불어 전공하면서도 뭐 이제 뭐 학생 기자 같은 것들을 했었고 그런 걸 하다가 이제 대학원에 가서 그러니까 대학원이 뭔가 석사 학위를 따는 그런 대학원은 아니었고요. 네네. 제가 나온 게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이라고 제천에. 네, 거기 저 기자들 많이 나왔어요, 거기.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담비 뉴스라는 이제 대학원생들이 운영하는 매체가 네, 있거든요. 압니다. 네. 제가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미디어 비평이라는 걸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교수님이 이제 뉴스타파 전 대표셨던 김용진 기자신데 그때 저는 언론을 되게 신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신뢰하고 나도 저기에 뛰어들어서 좋은 언론인이 되고 싶다. 근데 그때 아마 서울시 그 간접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비평을 처음 했었거든요. 네, 유우성 씨. 네, 네. 그때 언론 행태를 보고 좀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약간 팩트 체크도 안 돼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데 그래서 언론 감시가 필요하겠다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민원연 활동가로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을 다니시고 마친 다음에 네. 야 이거 언론 좀 바꿔야 되겠다에 대한 사명감을 느끼고 더 느끼고 네. 그리고 민원연에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셨어요? 민원연은 2년 정도 있었는데요. 2020 제가 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네. 옛날 일이니까 네. 계시다가 그다음 바로 이 뉴스타파 쪽으로 이렇게. 네, 그때도 창업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민원연에서 보고서를 좀 잘 만들고 싶었어요. 네. 시민들이 보기에 좀 어렵기도 하고 어. 그래서 좀 더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한번 만들고 싶다. 네, 네. 근데 뉴스타파가 거의 유일하게 언론 비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좀 배우고자 찾아갔던 건데 그게 좀 창업까지 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 그래서 먹고 사세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그 외에 제가 뭐 모니터링하는 부가적인 그런 수입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로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뉴스 어디로는 임금을 한 번도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후원자가 100명 있다며 그 돈은 뭐 하는 그거는 거예요? 운영비로 쓰고 아, 뭐 사무실 임대료도 내고 뭐 그런 걸로. 사무실도 있어요? 네. 그러면 만만치 않겠네요. 근데 뭐 사무실은 다른 독립 언론들이랑 좀 꾸려가지고 초반에 이제 뉴스타파 지원을 좀 받았는데 이제 다른 언론사들하고 좀 사무실은 좀 독립하자라고 해서 이제 또 다른 언론사들하고 좀 저렴하게 사무실 하나 구해가지고 사무실을 갖게 됐습니다. 아니 그래도 사람은 네. 무슨 뭐 그분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빵으로 먹고 살잖아요. 빵만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빵으로 먹고 사는 게 기본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겁니다. 아, 사람들이 좀 많이 뉴스 어디를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럼 뉴스 어디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네이버에서 뉴스 어디 쳐야 돼요? 네, 뭐 구글에서는 뉴스 어디를 치시면 되고 네이버에서는 독립언론 뉴스 어디라고 쳐야지만 나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저도 그건 잘 네이버가 모르겠습니다. 약간 저건가 횡포인가? 그래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뭐 후원하기도 있고 뉴스레터도 받아 보실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거기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그러면 보여주시면 일주일 다니면 네. 우리 박 기자님은 기사 작성 몇 건이나 하세요? 제가 혼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뉴스 어디 자체가 탐사 보도를 좀 지향하다 보니까 뭐 자주 기사를 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5건 정도 내고 있고요. 그 외에 뉴스레터는 이제 격주로 좀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뉴스레터의 내용들은 뭡니까? 뉴스레터는 이제 탐사 보도는 되게 긴 호흡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좀 같이 모니터도 짧게 하고 뭐 독자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을 좀 이제 전달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건 뉴스 어디. 네. 네. 뉴스 어디가 어딘가에 있다. 네. 구글에 치거나 네. 또는 네이버 같은 데서 독립언론 뉴스 어디라고 치면 새로운 세계와 만날 수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와, 근데 언론이라는 게 사실은 협업도 되게 중요하고 집합적 산물이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이렇게 보면 누군가 뭐 발제를 하고 물론 불러주는 기사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네. 발제를 하고 그다음에 기사 취재를 하고 기사 작성을 하면 데스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좀 봐주잖아요. 또 발제 과정부터 보는 거 아닙니까? 야 그게 건이 되냐 이 자식아 뭐 이런 얘기도 네. 하는데 혼자면 네.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기능, 이 과정도 중요한 거죠.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한 건 맞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혼자는? 이제 대부분 저 혼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뉴스타파에서 그 프로세스를 좀 정밀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 거기서 이제 데스킹이랑 교정 교열 이런 것들은 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오, 그럼 약간 뉴스타파 자회사 같은 느낌이네요. 자회사?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거나 이런 관계는 아니지만 네, 자회사 관계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네요. 같고요. 독립이니까. 이제 또 다른 독립 언론을 좀 도와주는 그러니까 뉴스타파 고마운 일을 하네요. 근데 교정 교열을 받는 비용 같은 거 안 받고. 네. 와. 그럼 이건 지속 가능한 모델일까 이런 의심도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스스로 저 혼자 이제 하기보다는 뉴스 어디가 좀 커지면은 또 다른 사람을 채용을 해서 같이 좀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데스킹 없이 같이 봐줄 수 있는 동료가 생기는 게 지금 목표죠. 그러면은 데스킹 없이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능하겠죠? 이렇게 출연도 하고 알리면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창업을 해봤는데 인권단체를. 네. 그래서 정부 지원 안 받고 뭐 기업 지원 안 받고 혼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 가입시키는 거더라고요. 해보겠습니다. 친구는 무조건 가입해야죠. 가입 안 하면 친구가 아니고 네. 저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권연대 회원과 회원 아닌 자. 그러니까 뉴스 어디에 후원자와 후원자 아닌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닌 척. 와. 그러면 자 뉴스 어디를 이제 하여튼 횟수로 3년째 이렇게 끌고 오시는데 난 이거 하나는 좀 자랑하고 싶다. 나 그래도 이거 정말 내가 뭐라 합니까 뼈를 갈아 넣었다 여기다. 이거는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뭐가 있어요? 기사로는? 제가 늘 말씀드린 사례가 아까 그 가습기 살균제 사례인데요. 그거 말고는 이제 그 뉴스어디가 창간할 때 썼던 기사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어디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누구를 찾았냐면 언론 보도를 믿었다가 재산을 잃거나 건강을 잃은 사람을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언론 보도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이제 재산을 잃은 분들을 찾게 됐어요. 그래요? 어떤 케이스예요? 하나는 제가 기사 제목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잠시만요. 뭐 빨리 안 찾아지면 그냥 말씀을 해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매체 어떤 보도를 보고 재산을 잃었을까요? 그 2017년에 네. 그 옥수동에 한강 옥수 우림 필류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름이 길다. 한강 옥수 우림 필류. 우림에서 건설사 우림에서 진 필류요? 네, 아파트 이름이 필류인 것 필류가 같아요. 뭡니까? 그 우림의 브랜드 이름인가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아파트가 좀 특이했던 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협동조합 형식으로 모여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거고, 그래서 이게 좌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유형의 아파트거든요. 조합 자체가 깨질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되게 사기 일당들이 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그 252명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2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당 1억 정도네요. 네, 그 정도 발생. 근데 이게 언론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당시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아파트를 엄청 홍보를 많이 해줬어요, 언론사들이. 기사 형태로. 어디요? 매체? 매체가 뭐 제가 기사에 언급한 거는 뭐 조선일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타임즈도 있고. 네. 제가 지금 기사를 제 뉴스 어디 기사를 바로 찾지를 못해서 말씀을 잘 못 드리는데 뭐 동아일보도 있고 동아.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다수의 매체들이 했어요. 한겨레 경향. 한겨레 경향은 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네, 합니다. 다행이네요. 하여튼 이런 매체들이 기사를 그러면 그 지역 협동조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주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약간 대가성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기사 내용이 똑같아요. 그냥 그 지주택에서, 그러니까 그 아파트 건설사에서 똑같은 내용의 보도 자료를 보내주면 언론사가 그냥 그대로 받아 쓴 건데, 그 기사들을 보면은 엄청 압구정동과 되게 가깝고 한강 조망권이고 지역주택 조합이라서 더 믿고 더 저렴하게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고 엄청
그 좋게 기사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사기가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 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도를 하지 않았고, 이게 피해가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도도 잘 하지 않았고,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옥수 우린 필류를 홍보할 때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상당히 좋은 걸로 기사를 썼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다른 기사에서는 막 원수에게 권하는 유형의 아파트다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같은 오. 매체에서. 그러니까 돈을 받고 쓴 기사는 되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좋다라고 네. 쓰고, 그냥 취재해서 기자가 쓰는 기사에서는 이거는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 아파트다라는 기사를 한 매체에서 똑같이 쓴 거예요. 어느 매체입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하신 디지털 타임즈. 와, 그거는 그런 유형의 매체는 많아요. 그거는 양아치 언론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피해자분들을 좀 만나보면, 제가 옥수 우린 필류만 만난 건 아니고 비슷한 유형의 그 기사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그래서 만나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언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기사는 너무 광고 같은데 못 믿겠다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피해자분들을 만나니까 한 피해자분은 택시 기사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기사를 잘 읽지 않으신대요. 신문을 막 찾아가면서 읽지 않으시는데, 자기가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겠으니까 이제 가장 가까운 언론을 좀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근데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가 되게 좋게 나와 있으니까 자기는 뭐 정보를 얻을 만한 데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언론에 실리면 믿을만 하지 않겠나 싶어서 산 거예요. 근데 그분도 나름 검증을 했어요. 여러 매체에서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도 좀 광고 같기는 한데, 너무나 큰 언론사에서 이름 들으면 알만한 조선동화 이런 데서 반복적으로 써준 거는 믿을만 하기 때문에 써준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파트에 투자를 하거나 어떤 특정 사업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기사형 광고를 잘 구분하실 줄 모르는구나. 언론사들이 표기도 잘 안 해놓거든요. 막 뭐 에드버토리얼이라는 영어로 표기를 해놓고 잘 표시가 안 나게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시민들은 잘 모르고, 그래서 뭐 재산을 많이 잃기도 하고, 그런 사례를 싹 모아가지고 이제 기사를 썼고, 또 하나 아니 잠깐만, 여기 이 대목에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친구들끼리도 이제 말다툼 같은 거 하다가 네. 야 뭐 그 거짓말 하지 마, 뭐 무슨 거짓말이야, 신문에 나왔어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방송에 나왔어. 그건 뭐냐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신문에 나왔던 거는 사실일 거다라는 전제. 네. 방송은 사실을 이야기할 거다. 특히 보도는 전제가 있는 건데, 그 전제, 시민들의 신뢰를 네. 언론사가 팔아먹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가 생기는 거고. 중요한 의제네요. 그래서 기사형 광고가 문제가 있다 정도의 기사는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왜 피해까지 이르렀는지를 추적한 기사는 많지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뉴스 어디가 이제 사기성 사업체 홍보성 기사를 또 하나 발견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간 다단계 비슷한 건데 조선일보에서 되게 좋게 그 사업체를 써준 거예요. 뭐 하는 사업체? 뭘 만들어냅니까? 그게 어떤 사업체? 시더스 그룹이라고 폰지 사기. 시러스 그룹. 시더스 그룹이라고. 시더스 그룹. 네. 폰지 사업이 뭡니까? 폰지 사기예요. 폰지 사기 다단계 형태의 어떤 사기성 사업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문해력이 따로 폰지 사기라는 게 뭐? 폰지 사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투자를 하면은 당신이 투자하면 우리가 이걸 불려서 이제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네, 네. 건데, 네. 그게 뭔가 사업은 없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그냥 메꿔주는 거예요. 진짜 사기. 네. 네네.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냥 털고 뜨는, 돈 갖고 트는 그런 유형의 사기로 의심되는 업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경찰 수사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경찰 수사가 막 시작되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돈을 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한 업체에 가서 나 이거 돈 빼고 싶다. 지금 기사도 나오고 경찰 수사도 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담당자가 조선일보랑 중앙일보 기사를 딱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는 사업체다. 이거 수사 무혐의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는 거예요. 나올 수 있다는 아니고 아마 무혐의로 나올 거야. 그거 수사가 잘못된 거야. 이상한 놈이 뭐 고소고발해서 그렇지, 이렇게 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회유할 때 남긴 이렇게 전달한 글귀를 봤는데, 최고 권위의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회사를 소개했으니 투자자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다 투자자들한테 보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다 돈 받고 쓴 건데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에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그 기사형 광고 보면 엄청 구체적으로 쓰셨는데 이게 취재를 한 게 맞냐? 그리고 지금 이 업체가 경찰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아시냐라고 조선일보 광고국에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거 광고라고 쓴 거다. 돈 받고 쓴 거기 때문에 취재는 하나도 한 게 아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하는 것도 몰랐다. 그래서 우리 추가로 그 업체랑 6건의 계약이 더 되어 있었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뉴스 어디 취재가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취재가 그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피해자가 좀 확산되는데 뉴스 어디가 작은 좀 변화를 만들어냈다.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죠. 조선일보가 오로지 돈만 보고 달려가는데 그래도 조선일보 안에서 자정작용이 있었던 건 아니고 밖에서 뉴스 어디가 조선일보가 돈 버는데 걸림돌이 된 거잖아요. 브레이크를 그렇죠. 밟아주시고 그 덕에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몇 명일지 모르지만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신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네요. 근데 조선일보가 전화하면 잘 받습니까? 광고국은 잘 받더라고요. 왜냐면 광고 광고 주일 영업을 수도 해야 있으니까. 되니까. 네. 네, 그렇군요. 보도국은 안 받고요. 보도국 같은 경우에는 편집국. 이제 뭐 편집국하고는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중간에서 컷되는 경우가 좀 있고 아, 뭐 다른 데로 계속 돌리더라고요. 네, 그러면 민원연 활동도 하셨고 또 지금 독립언론이 또 하시고 싶은 게 언론 감시니까 네. 한국의 이제 언론 지형이랄까 언론을 좀 일단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한국 언론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이제 갓 2년 된 제가 총평을 하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아니 근데 매번 매체를 들여다보시는 분이잖아요. 네. 네. 이게 좀 그렇긴 한데 그냥 밥벌이 말고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의뢰 언론이라고 하면 그래도 공익을 제일 먼저 추구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사익 중심적이다. 사주와 광고주 중심적이고 그리고 뭔가 당파성도 좀 강하고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언론들 그러면 왜 그런 보도가 계속 반복되느냐라고 하면 뭐 돈 말고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취재하면서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어디가 처음 시작할 때도 언론사들의 돈줄에 약간 집착한 게 언론사들은 공익은 전혀 뒷전이고 그냥 오로지 밥그릇 사익뿐이구나 하고 해서 근데 언론도 예를 들어 소유 형태에 따라서 네. 사형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공영 방송처럼 네. 공공기관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논조에 따라서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는데 네. 지금 뭉뚱그려서 장사꾼들 이렇게 아, 야단을 치시는데 아. 실제로 그럽니까? 좀 뭉뚱그려서 모든 언론사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많이 억울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누가 그거는 억울해하는 데가 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는 대동소이합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까 그 제가 통일교육 관련 기사 취재하면서 주간 경향 같은 경우도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게 뭐 한편으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언론 기반이 너무 취약해지다 보니까 광고를 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광고를 받는 건 괜찮은데 이제 독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거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매체라고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돈 때문에 공익을 좀 뒷전으로 두고 있는 것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그 들어요.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아들인가 뭐 음주 사건 네, 그것도 아주 큰 사건이었죠. 그렇죠. 여러 매체들이 다 그 이름 빼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돈 때문에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민원연에 있을 때도 비슷한 유형의 보고서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네. 그 현대에서 내놓은 전기차 그 이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 현대차와 관련한 좋은 기사는 현대 무슨 브랜드명 전기차 브랜드명을 붙이는데 그 전기차 화재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 화재 사고 났을 때는 전부 다 현대 이름이 싹 다 빠진 거예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아 무슨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이 뭐 저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네.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을 했다라는 사건. 그러니까 전기차가 불이 많이 난다 그런 네. 기사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현대차를 홍보하거나 뭐 차 시승기 이런 기자들이 쓰잖아요. 그러면 현대 무슨 차 이렇게 쓰는데 그 전기차 기사 같은 경우는 현대 이름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보고서를 쓰고 나서 왜 기사를 쓸 때 화재 사고에서는 현대 브랜드를 다 빼고 있고 뭔가 되게 좋게 써줄 때는 현대 무슨 차라고 붙이느냐라고 보고서를 썼는데 그 당시에도 어떤 매체 편집국장님이
자기는 인식을 못했는데 좋은 점을 짚어줘서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직접 전화까지 주셨으니까 어느 매체가요? 그때가 경향신문이었던 네, 거예요. 네. 제가 직접 편집국장이? 받은 건 아니었어가지고 편집국장이? 네, 제가 전해 들은 건데 그래서 모를 수도 있겠구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네. 그때는 지나갔는데 이번에 그 사태를 보면서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은 왜 전화를 주셨을까? 어떤 그래도 의미가 앞으로 뭐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보겠다, 챙겨보겠다 이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좀 그런 좋은 뜻일 수도. 뭐 선의의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게 되게 중요한 맥락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 특히 광고주를 홍보할 때는 적극적으로 현대하고 이 현대에서 만든 차가 문제일 때는 현대라는 이름을 악착같이 지우고 그러면 기사가 그냥 전기차 화재 이렇게 가는 거군요. 제목에서는 전기차 화재라고 쓰고 그래도 브랜드명을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기사에는 한 번 정도 짧게 언급해주는 그런 유형의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던 걸로 그럼 기억합니다. 그게 제목으로 올라오냐 기사로만 묻혀 있느냐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죠. 나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언론을 평가하시는 건 그냥 장사꾼들이고 그럼 기자들은 그냥 월급쟁이들이네요. 그렇게 변해가는 기자분들이 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전부 다 좋은 뜻으로 저도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 기자가 많은데 그 친구들을 보면 좋은 뜻으로 열심히 우리 좋은 기사 쓰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떤 매체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매체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러니까 쓰는 기사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또 막 놀라기도 하고 좀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독립언론이라는 그런 시민들이 주인인 매체가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뉴스 어디를 만들 때는 반드시 이런 구조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참 뭐 말씀 계속 듣다 보면 계속 대단하다 생각만 하게 되는데 근데 또 언론사에서도 자기들이 그래도 핑계랄까? 아유 먹고 살아야 기사도 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이슬만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밥도 먹고 그래야 된다. 그 뭐 경영에 대해서 기본도 모르는 소리다. 지금 특히 뭐 예를 들어 YTN, 뭐 KBS 이런 거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공중파로 그렇죠? 그리고 뭐 신문도 인터넷 통해서니까 유료화도 일부 뭐 하고 있지만 그렇고 종이 신문을 사보는 사람 빼고는 그 회사의 매출이 도움이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사회 기사는 필요하고 근데 우리 뭐 먹고 사냐 광고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여러분이 집에서 신문을 한 3개씩 봐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 중에 맞죠? 그런 논리. 분들 네. 많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논리는 어떻게 또 야단을 쳐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현실을 잘 모르고 비판만 한다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도 있기는 한데 첫 번째로는 뭔가 그 교과서적인 멘트 하나, 교과서적인 답변 하나, 그 다음에 실질적인 답변 하나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교과서적인 것처럼 현직에 계신 분들은 들릴 수도 있겠네요. 첫 번째로는 저는 일단은 언론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좋은 기사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필요한 기사를 많이 쓰면은 그 언론사의 광고 단가도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매체를 보고 싶어지고 그래서 돈이 불어나는 게 정상적인 언론 생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그 한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뉴스타파는 오직 좋은 보도를 통해서 회원들을 모아서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뉴스 어디가 지향하는 게 광고를 하지 말라, 영업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광고면은 광고라는 점을 독자들한테 명확하게 알려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우린 필요 같은 경우도 옥수동. 네. 기자 이름 쓰고 마치 취재물인 것처럼 기사를 썼잖아요. 바이라인을 다 달았군요. 네. 근데 이제 독자들이 보면 그거는 기사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더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광고는 하되 그러면 이거는 대가를 받은 거면 대가를 받았다고 분명히 표시를 하면은 독자들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한국신문윤리협회에 들어가도 본인들이 한국신문윤리 강령이라고 해서 광고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독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광고를 하겠다. 그리고 진실에서 어긋나지 않는 광고를 하겠다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강령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 강령을 만들지를 말든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강령들을 다 어기고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제 제가 하는 제안은 광고를 하면 광고를 한다고 얘기를 하라. 속이지 말라. 두 번째로는 좋은 기사로 돈을 벌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박 기자님 말씀 듣다 보면 저널리즘 책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이 단순히 사업체, 회사일 뿐만이 아니라 저널리즘을 하려면 책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니네가 사기에 동원되거나 니네가 내란 같은 데도 동원되기도 할 거 아닙니까? 또는 적극적으로 그렇죠. 그런 걸 일으키자고 하거나 뭐 내란이 잘 된 건데 씨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럼 구체적으로 언론사가 저널리즘 책무를 그냥 나 인정해 말로 우리는 이런 강령이 있어 이런 거 말고 정말 책무를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뉴스어디가 열심히 활동해 주는 거 말고 또 저는 뭐 책무라고 거창하게 붙일 것도 없고 네네. 만약에 본인 언론사에서 잘못된 보도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 보도를 했다라고 정정 보도, 사과 보도만 할 수 있어도 책무에 최소한은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마다 다르던데요. 네. 아까 그 정의선 현대차 회장 아들 음주운전 사건은 네. 어떤 회사는 무슨 담당 임원이 막 그만두기도 하고 뭐 그런 회사도 있고 한겨레가 그랬죠. 그런데 또 어떤 회사는 그냥 편집국에서 그냥 쏘리 하고 넘어가는 회사도 있고 그것도 안 하는 회사도 있고. 근데 그런 사실 자체도 사실 언론사들이 잘 보도를 안 해요. 그래서 독자들은 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그냥 전달만 하면 그거는 최소한의 책무를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카르텔이 언론계에는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언론계 내부의 어떤 문제점들은 잘 보도를 하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좀 상호 비평하는 그런 문화가 좀 생기고 하면 거창하게 책무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그것을 서로 이렇게 뭔가 독려하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만 만들어줘도 저는 뭐 책무까지 갈 건 없고 그냥 최소한 자신들의 매체를 믿고 봐주는 독자들한테 피해는 안 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네요. 조선일보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장사를 대놓고 하고 싶지만 장사 대놓고 하다 보면 뉴스 어디에 나온다. 야 조심해. 이런 거라도 필요하다. 그렇죠. 미디어 오늘에 나온다. 조심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런 부분 상호 감시네요, 일종의. 네, 상호 감시고 상호 감시 자체를 이제 독자분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죠. 이게 상호 감시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게 보도가 돼야 되고 또 다시 이렇게 여러 언론사들이 그것을 또 계속해서 보도를 해주고 그런 게 이제 선순환이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동력이 되겠죠. 그렇죠. 뉴스타파에서 100개 언론 만들기 프로젝트를 했어요. 지금 몇 개가 만들어졌습니까? 지금은 이제 정회원과 그것도 준회원이 있거든요. 정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뉴스타파 프로젝트가 3단계가 있어요. 네. 1단계 교육, 2단계 실무, 이제 뉴스타파 기자로 실무로 투입돼서 하는 2단계, 그다음에 창업 인큐베이팅 좀 3단계가 있는데 이 3단계를 다 거치면 정회원이고 지금 3단계를 다 거쳐서 만들어진 언론이 5개 정도 있습니다. 과정 중인 것도 좀 있고요. 네. 과정 중인 거 몇 개나 돼요? 과정 중인 거는 이제 여러 개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매체를 그렇죠.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뭐 확정된 게 있는 건 아닌 걸로. 네. 그럼 5개라는 건 사실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첫 해에 제가 처음 했을 때는 2개가 만들어졌고요. 맨 첫 발걸음을 뛴 사람들은 몇 명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교육. 5명이요. 그럼 그러니까 40%인가요? 그러니까 1단계는 제가 지원자가 한
190명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190명 중에 2명 남은 건가요? 거기서 이제 20명을 뽑아요. 20명을 뽑아서 이제 교육시키고 거기서 이제 또 뭐 최종 PT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실무를 할 사람을 5명을 뽑았고 와. 거기서 또 PT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매체가 만들어지는 그 좋은데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좋은데 우리 박 기자님처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살아남지만 저널리즘 스쿨도 나오고 민원연에서 실무도 하고 보통 젊은이들이 꿈꾸기엔 너무 먼 것 같은데요. 190명이 하여튼 지원을 했는데 결론은 2명이면 근데 뭐 저도 뭐 저널리즘 스쿨을 나왔다고 하지만 그렇게 막 특별한가? 그러니까 저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뭔가 마음에 내가 막 분노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뉴스쿨에 지원하셔서 이제 1년 동안 기자들이랑 같이 기자와 똑같이 트레이닝을 받고 훈련을 받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 기자 지망생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는 리영희 선생 같은 경우도 기자 교육을 뭐 전문적으로 받았다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스스로 공부하고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영희 선생 평전 보면서 기자 세계가 정말 올바라지려면 뭐 지게꾼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 뭐 그런 기사를 읽은 것 같거든요. 이게 너무 이상적이어 보일 수 있기는 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그 제가 뉴스타파 훈련 기간에 스웨덴에서 전국의 탐사보도 매체들이 모이는 어떤 컨퍼런스에 갔었거든요. 네. 차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스웨덴 뭔데? 뉴스타파 재단에서 다 지원을 받았죠. 우와, 네. 그래서 가서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독립 언론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했는데 전 세계의 그 탐사 보도를 하는 독립 언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 세션은 독립 언론만을 위한 세션이었는데 막 전쟁이 나서 내가 정말 그 전쟁을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혼자 언론을 창간했다.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탄압이 많아서 그 탄압 때문에 내가 혼자 매체를 만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도 독립 언론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더 잘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좋습니다. 네. 근데 질문이 뭐셨죠? 제가 순간 까먹었어요. 네? 말하다가 저도 박 기자님 말씀에 쭉 따라 들어가느라고 질문을 까먹었는데 네. 시간이 다 돼서 너무 시간이 금방 가네요. 일단 뉴스 어디 구글에서 뉴스 어디 네이버에서는 독립 언론 뉴스 어디 하면 웹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고 그동안 해오셨던 일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참여도 할 수 있다.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해 주시면 더 좋은 기사들이 생산될 거고 언젠가는 동료도 채용하고 또 같이 일하고 이럴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보여주셨고 주로 할 일들은 언론을 감시하는 거다. 좋습니다. 네. 단단히 감시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나눠주셔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네. 짧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독립 언론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독립 언론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있어야지 독립 언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뉴스 어디를 함께 독립 언론 뉴스 어디를 함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으로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연세를 정확히 얼마냐고 여쭤보진 않겠지만 20대, 30대 이런 거 밝힐 수 있는 정보인가요? 본인이? 30대. 30대 또 젊은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30대에서 이런 정말 고마운 생각을 하고 생각까지는 그렇더라도 참 쉽지 않은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이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토뷰 오늘까지 저희가 18번인데요. 우리 뉴스 어디에 박채린 기자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가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기회 좀 만들어 봐라. 이렇게. 정말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끌어가고요. 언론을 언론답게 끌어갈 것 같습니다. 뉴스 어디 딱 4글자네요. 뉴스 어디 4글자 기억해 주시고요. 박채린 기자의 활약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뷰 다음에 또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